여러분 안녕하세요. 농업계 산학협력 학교지원 청년 두드림센터의 주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농업계 학생들 취업 스킬 업 10강 중에 제4강 NCS 국가직무능력 표준에 관련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국가직무능력 표준에 관련해서는 관심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먼저 1강에서 농업계의 어떤 산업 변화의 트렌드를 보셨다라고 하시면 2강에서는 우리가 취업 실전에 필요한 이력서 또 3강에선 자소서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조금 더 높은 난이도로 국가 직무능력 표준에 준하는 블라인드 채용이라든가 공공기관, 공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을 이해하고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포인트를 맞춰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가 직무능력 표준에 관련된 개념 및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이해를 전반적으로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NCS 국가 직무능력 표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NCS의 도입 철학과 정책 동향 및 전망, 또 국가 직무능력은 근본적으로 어떤 시스템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할 듯합니다. NCS 같은 경우에는요, 국가 직무능력 표준으로서요,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NCS를 활용하는 큰 세 가지 주체라고 생각하신다고 하시면요. 먼저 조직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개인적인 부분이 있고 국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조직은요. 국가 공공기관이 될 수도 있겠고 블라인드 채용이라든가 NCS를 적용해서 신입 혹은 경력을 이어가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직무 분석과 수행 증거를 개발할 비용을 줄여서 조직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NCS를 활용하고요. 또 개인적인 측면은 구직자가 직무에 대한 설명과 직무의 수행 증거를 알려줘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NCS 시스템을 활용하게 됩니다. 국가적인 부분은요.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NCS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NCS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다른 부분이 아닙니다. NCS 자체가 어떤 평가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들은 이제 기업에서 인재를 채용할 때 활용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직무에 대한 이해와 직무 능력의 표준화, 수준 정도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습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CS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직무, 내가 하고 싶은 직무에 맞추어서 내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그 검증을 지식과 기술과 태도로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NCS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지식과 기술과 태도는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학을 졸업해서 회사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서류를 잘 만드는 사람, 행정적인 일을 잘하는 사람, 또 기술적인 부분을 잘 해내는 그런 직무 담당자, 혹은 말을 잘하거나 PT, 프레젠테이션 이런 것들을 잘하는 분이 또 계셨다고 하면 인성이 너무 좋은 그런 인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개개인의 고유 특성에 좀 초점을 많이 맞췄다라고 하면 요즘 트렌드, NCS하고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또 블라인드 채용하고 관련된 부분은요, 요 지식과 기술과 태도 세 가지 부분이 융합되어 있는 융합형 인재를 많이 선호를 한다라고 하죠. 이 부분이 바로 멀티플레이가 가능한 멀티플레이어라고 불려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자격과 교육훈련, 경력개발을 통해서 조금 훈련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교육훈련기관에서는 교육훈련을 과정을 만든다거나 훈련 기준이라든가 모듈 교재를 개발하는데 NCS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공공기관이라든가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는 경력개발 경로를 만든다든지, 이건 다른 부분으로 말해서 커리어 로드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직무기술서라든가 채용, 배치, 승진 네,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격기관에서는 자격에 관련된, 자격증에 관련된 고유의 직무에 필요로 하는 기술을
적인 부분을 요하는 자격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출제 기준이라든가 검정 문항, 검정 방법, 자격 종목 개편에 필요한 부분으로 활용되기도 하고요. 컨설팅 기관 같은 경우에는 NCS와 선발 기준을 매핑하여서 선발 도구를 개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구직자들이 면접 트레이닝이라든가 취업에 있어서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면접관 교육도 같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활용도가 높은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NCS는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로 나눠지는데요. 말 그대로 대분류는 큰 산업 분야를 구분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 분야를 24가지로 구분지어 있고요. 이것들을 조금 더 세분화하면 80가지, 더 쪼갠다라고 하면 소분류 238개, 또 세분류, 이건 2019년 현재 NCS 에 관련해서 직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직무를 분석하였는가 하는 그 직무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1001개가 현재 분석되어지고 있습니다. 직무를 들어가시면 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 단위에 대해서 어필이 되어 있고요. 이 능력 단위를 갖추기 위해서 어떤 요소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어떤 환경들이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또 이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검증은 바로 지식, 기술, 태도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NCS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정보들을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요. NCS 통합 포털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이런 장면이 나와 있어요. 이게 메인 사이트의 모습입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NCS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 NCS란 이란 부분에 이제 들어가셔서 NCS에 대한 정의를 일단 보시고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NCS 및 학습 모듈 검색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습 모듈은 바로 직무입니다. 그래서 직무에 대한 정보가 바로 이 카테고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아까 대분류 몇 개라고 했는지 기억나는 학생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24가지 산업 분야 대분류가 있습니다. 이게 몇 가지일까요?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분야별 검색이 대분류 24가지입니다. 이 24가지 중에서 우리 농업계 학생들이 해당 사항이 되는 분야는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번호를 한번 찾아볼까요? 쭉 보시다 보시면 24번에 농림어업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분야이기도 합니다. 24번을 보시면요. 예시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분류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대분류에서 우리가 농림어업을 보았기 때문에 그 다음 중분류에서는 농업, 축산, 임업, 수산이 나와 있죠.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선택해서 농업을 먼저 클릭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소분류가 나옵니다. 농업에 관련된 부분은 어떤 분류가 나누어질 수 있을까요? 작물 재배, 종자 생산 유통, 농촌 개발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작물 재배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작물 재배를 클릭했더니 굉장히 많은 세 분류가 나옵니다. 수도작 재배, 전특작 재배, 채소 재배, 과수 재배, 화훼 재배, 버섯 재배, 특용작물 재배부터 해서 요 바를 내리시면 더 많은 재배 작물 혹은 재배 분야에 맞추어서 세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 한번 클릭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 원예를 한번 볼게요. 대표적으로 시설 원예를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설 원예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에 대한 직무 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시설 원예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일까요? 직무 정의를 본다라고 하시면 시설 원예는 시설을 통해 재배하는 원예 작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고 시설 내 생육 환경을 제어 및 관리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일이다. 맞나요? 틀리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설 원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구나. 시설 원예라고 생각하면 어떤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농림, 수산, 축산, 어업 다 통틀어서 생각했을 때 일단은 원예 분야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보통 원예가 아니라 시설 원예예요. 그러면 요즘에 한참 한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트팜이라든가 팜테크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요 앞에 붙은 원예 앞에 붙은 시설이라는 부분이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자세히 살펴보길 원한다라고 하면 요 하단 부분을 내려가시게 되시면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시설 원예에 NCS가 구분해 놓은 능력 단위는 어떤 것이 있나를 보실 수 있는데요. NCS에서 구분해 놓은 시설 원예의 능력 단위는 총 10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설 원예 영농 계획 수립하고요. 시설 계획을 수립하고요. 시설 설치하고 관리합니다. 복합 환경을 관리하고요. 수경 재배를 관리하며 병해충 관리하고 생리장애 관리합니다. 공성 육묘를 관리하고요.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부분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능력 단위가 바로 시설 원예에 필요한 능력 단위입니다. 그러면 이 능력 단위에 관련해서 보실 때는요. 능력 단위명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능력 단위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면은 이 능력을 갖췄다고 할 수 있을까를 참고로 보신다고 하면 수준을 보시면 됩니다. 자, 4수준이 있고 3수준이 있습니다. 그럼 이 수준에 대한 설명을 제가 또 드리겠습니다. NCS에서의 직무 단계별로의 수준 체계는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짧은 수준 체계에 대한 설명 중에 각 1수준부터 8수준까지 있는데요. 각 수준별로 이 해당되는 수준에서의 어떤 지식의 수준, 그 다음에 기술의 수준, 태도의 수준 정도들이 어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은 어느 수준 정도 보면 좋을까요? 자, 여기 보세요. 참고로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수준은 약 0.5에서 1년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해당 직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이 NCS 세분류 직무에 내가 아르바이트라도 했다라고 하면 0.5년의 경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1년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는 3수준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3수준 한번 보겠습니다. 3수준은 어떠한 특정한 직무를 제한된 권한 내에서 해당 분야의 기초 이론 및 일반 지식을 사용하여 다소 복잡한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수준이 요 정도 되겠다 라고 하면 기업에선 고유 직무를 이 정도는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 되겠구나 라는 기대를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러한 NCS의 포인트를 잘 잡아서 능력 중심 채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그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채용 공고를 보시면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직무보다는 회사의 인지상이라든가 회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채용 공고에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성이라든가 조건, 스펙이라고 하죠. 꼭 직무하고 관계없는 부분도 어필하게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엔 어떻게 많이 바뀌었을까요? 직무 중심으로 바뀌면서 직무에 관련된 지식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또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또 관련된 경험들은 어떤 것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시고 평가하는 트렌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NCS 전형의 고유적인 채용 공고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채용 분야가 뚜렷하게 나와 있고요. NCS 분류 체계가 나와 있고 또 분류 코드에 대해서 설명이 있습니다. 또한 능력 단위와 또 NCS 분류 코드가 상세히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무하고 관련된 어떤 필요 지식과 필요 기술과 직무 수행 태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구인 공고만 보셔도 채용 공고만 보셔도 어느 정도는 정보가 많이 우리 학생들이 습득하실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공고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NCS에서요. 지식과 기술 태도라고 했죠. 지식은 직무하고 관련성 있는 학교 교육과 직업 교육과 필기 시험에서의 평가 있고요. 기술은 자격증, 면접에서의 평가들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요. 태도는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의 평가 등으로 평가를 하시게 됩니다.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실 때는요. 또 직무소개서, 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땐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먼저 입사지원서는요. 인적사항을 아주 기본적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최소 정보들만 기재하게 되어 있고요. 교육, 자격, 경력 및 경험 사항들을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게 적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직무 능력 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경험
혹은 경력 기술을 적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말로 관련된 경험이 있는 사람만 혹은 경력이 있는 사람만 작성할 수 있는 그러한 형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죠. 그래서 공사나 공단에 입사하기 위해서 인턴십도 가고 또 체험형 현장 실습이라든가 기업 에서의 어떤 그 직무 체험들 이런 것들을 요즘 많이 하시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소개서 도출하기 위해서는 지원 동기가 조직이라든가 직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 동기, 또 조직 적합성, 핵심 가치라든가 인지상에 부합하는 본인의 강점을 어필하시는 부분, 또 직무 적합성, 내가 가지고 있는 직무 역량을 강한 강점 위주로 어필하시는 것들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음 보여드리는 서류는요, 바로 NCS 기반 서류 전형의 전형적인 입사지원서 양식입니다. 예전 왼편 보시면요, 예전 입사지원서 양식은 이렇게 복잡했어요. 근데 요즘에 NCS 형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뀐 입사지원서 안에는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과 경력과 경험, 성과, 자격 등을 필요한 만큼만 기재할 수 있도록 구성된 시스템입니다. 자, NCS 기반 서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서류를 보시니까 어떠세요? 굉장히 많은 분량이겠다 라는 부분과 공사공단에 입사하기는 정말로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보다는 근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해만 하고 있으신다라고 하시면 차곡차곡 우리가 농업계에서 쌓아왔던 전공 지식과 전문 지식, 또 전문적인 기술력, 그리고 여러 가지 행해왔던 좋은 경험과 경력 사항들을 이 안에 녹여서 충분히 자신의 강점을 어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오히려 더 심플하게 보이시죠? 더 단순하고 간단하게 보이는데요. 요것도 내용은 똑같아요. 개인적인 인적사항을 간단하게 식별 가능한 정도만 어필하시고요. 교육, 자격,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어필하라고 하시는 이 세 가지가 뭐였죠? 지식, 기술, 태도입니다. 그래서 NCS에서는 직무에 관련된 지식, 기술,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들을 잊지 마시고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하나의 입사지원서 양식이 있죠. 바로 경험기술서가 있죠. 경험기술서 보시면요. 경험은 뭘까요? 직무하고 관련된 체험이라든가 경험들이 있으면 다 경험으로 넣으시면 되시고요. 내가 임금을 받고 일한 것 중에 직무하고 관련된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경력기술서를 쓰시면 됩니다. 경력기술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내가 어떤 목표의식을 갖고 어떤 일을 어떤 정신으로 어떤 역할을 가지고 수행을 했더니 어떤 결과물이 있었다라는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던 내용들을 써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특별히 서술형 지원서에 작성하실 때는요. 먼저 시간에 제가 제3강에서 자기소개서 작성법 강의 드릴 때 스타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스타기법을 활용하시면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이 주로 유형으로 많이 출제가 되어 있고요. 이 스타기법을 활용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험은 이 두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 두 가지 시험이 있고요. 직업기초능력은 10개 영역 그리고 34개 하위 영역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대부분 4개에서 5개 정도의 영역에서 직업기초능력이 기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면접 지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NCS에서 실력을 평가하는 방법에서는 면접 평가가 있습니다. 면접의 여러 가지 유형 같은 경우에는요. 경험을 물어보는 경험 면접, 상황 면접, 발표 면접, PT 면접, 프레젠테이션 면접이라고도 하죠. 이러한 면접과 토론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접 평가지도 NCS 직무 분석 이게 다 게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NCS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직무 분석을 한번 보시게 되시면 하단 부분에 이런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면접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후에 진행될 차후에 진행될 강의에서 면접에 대한 관한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대표적인 공기업에서 면접 기출 질문으로 나오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공통 질문을 한번 볼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어려웠던 경험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것들을 극복하고 해결했습니까? 혹은 다른 사람과 협력하여 팀 단위로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까? 네. 결과물은 어떤 결과물이 있었습니까? 느낀 점이나 각오, 배운 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런 형식으로까지 질문이 유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샘플로 가져왔는데요. 해마다 올해는 2019년도죠. 2019년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채용 규모에 대해 정리해 놓은 부분입니다. 100개의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놨는데요. 서두에 상위 20개 기관만 명시를 해드린 부분입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의 자료도 저희 청년 두드림 센터 카페에 들어오시면 다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농업계 학생이라면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청년 두드림센터 카페에 오셔서요. 많은 자료들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NCS에 관련된 강의가 우리 학생들의 커리어 로드맵을 만들고 또 공기업이라든가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는 기업으로서의 사회 진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4강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